좀 있었죠. 지금도 있고. 생활비 가지고 와이프가 저 직장 다닐 때만 해도 막 정신없이 저도 바쁘고 나 챙겨주랴 애들 챙겨주랴 바빠서 그러는데 지금은 와이프도 애들도 좀 컸고 저도 시간이 많잖아요. 뭐 제가 특별하게 해달라는 것도 없고 해서 그런지 힘들어 하더라고요.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아침에 나가요. 지금은 학교를 나가든 운동을 하든 나가는데 그래도 가끔 좀 늦게 나가거나 그럴 때 되면 와이프가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자기는 오늘 뭐 약속이 있으니까 몇 시에 갔다 몇 시에 오겠다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이 당신 일을 보라고 해도 그래서 은근히 저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밥도 챙겨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이나 아니면 생활비도 좀 더 썼으면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내가 지금 급여를 안 받는데 저는 가끔 가다가 와이프는 이제 사회생활을 좀 해봤으면 하는 얘기를 해요. 사회생활이라는 게 뭐 봉사를 하든 자선단체가 일을 하든 이런 것 포함해서 하는데 와이프는 그 얘기만 나오면 되게 화를 내요. 지금 와서 나한테 무슨 돈을 벌라는 거냐고. 나는 사실은 그 뜻보다는 나도 시간도 많고 하니까 당신도 나가서 세상과 소통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그 시간도 잘 가고 여성 우울증 같은 것도 없어지고 갱년기도 없이 갈 수 있으니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데 그런 거 되게 민감하더라고요. 사실은 와이프도 그렇게 해서 큰 돈이 아니더라도 한 달에 뭐 한 5, 60만을 벌더라도 본인이 써도 훨씬 여유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경제적인 부분 플러스 같이 집에 있는 시간을 좀 줄이자 이런 투로 얘기를 해보면 되게 그 네거티브하고 민감하더라고요. 그리고 애들은 좀 컸기 때문에 특별한 갈등은 없어요.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인생 이망을 준비한답시고 제가 책을 썼는데 그 내용 중에서 공부를 한 부분 그 다음에 재테크를 한 부분 또 인생 이망을 위해서 뭐 자격증도 따고 뭘 했던 거 많이 했는데 사실은 많이 준비한 것 중에 현실로 이렇게 와 닿고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없더라고요. 누가 하더라고 한 3가지 준비하면 1가지라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3가지 중에 1가지가 아니고 한 10가지 중에 1~2가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나마 늦게 학위를 받았는 그 부분 가지고 계속 그 교육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지원을 한 4년을 했는데 그때 막 악착같이 하진 않았죠. 회사 다니면서 할 때라서. 근데 지난해는 마지막 도전이라 생각하고 1년짜리 하고 5년짜리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어요. 그래서 그거 안 되면 나 이제 안 한다. 다 접고 공부하고는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그 인생이 묘하다고 할까 포기한 심정으로 했는데 딱 1년짜리가 그 1년 프로그램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되는 그 프로그램이 됐어요. 그래서 급여도 받고 학교에서 연구실도 받고 거기 나갔더니 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니까 또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학위를 받았는 것 중에서 많이 준비한 것 중에서 그게 이제 살려서 운이 좋으면 지금부터 해서 한 5, 6년 정도는 이제 대학 교수로서 연구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는가.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뭐 다른 것도 있다고 하지만 학위 받아서 인생 이망으로 연결했던 게 참 잘하는 것 같아요.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되게 오래 전에 돌아가셨는데요. 뭐 그 부모님한테 그나마 그때도 급여도 받고 했을 때 좀 더 잘해줬을 걸 하는 생각이 퇴직 이후의 문제가 아니고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좀 후회스럽고요. 두 번째 개인적으로는 취미생활이 없어요. 제 나이 또래가 제가 올해 60인가요? 뭐 한갑이라 하니까 저 친구들 만나면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많아요. 취미도 없고 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없으니까 직장 다니면서는 술로 또 직장에 치이면서 보냈는데 지금은 좀 시간이 많잖아요. 그래서 지금부터 뭘 막 하려고 해도 생각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좋아하는 취미 골프가 됐든 그림을 그리든 뭐 음악이든 여행이든 이런 동호회도 가입하고 해서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또 한 가지 더 덧붙인다고 하면 집사람 와이프하고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보내는 게 어색해요. 저는 좀 경상도 남자라서 그런지 평소에도 그렇고 처음부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더라도 지금도 어디 가다가 와이프가 손을 잡자고 하면 되게 어색해요. 그래서 이거는 직장을 다닐 때나 나와서 그건 사실은 금방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특히 공부도 하고 노력을 해서 좀 어색하지만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지금부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와이프잖아요. 그래서 그것도 그냥 되겠지 아니고 조금은 좀 공부도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좀 스스로 좀 적극성을 띄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
뭐 저는 어떤 유튜버도 보고 책도 봤지만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연장을 하러 갔더니 안 된다 하더라고요. 지금 소득이 얼마냐고, 소득이 있어야지, 자산이 기준이 아니고 소득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통장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연장도 안 되고 개설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당황스럽더라고요. 또 하나는 경조사가 회사 다닐 때는 뭐 업무적인 거든 뭐 좀 약간 좀 아는 사이한테도 경조사 보내잖아요.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면 못 가면 축의금이나 경조비라도 내는데, 퇴직하고 나서도 개중에는 문자가 와요. 근데 가만 보면 저한테만 보내는 문구가 아니에요. 보면 그냥 하나를 카피를 떠가지고 휴대폰에 있는 그 연락처에다 다 뿌리는가 봐요. 보내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이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고 낚시해 놓듯이 고기가 물면 물고 이런 투로 보내는지 몰라도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. 얼마 전에도 받았지만 결혼을 한다고 한 7년 동안 연락도 없이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또 와서 축의금을 보내라고 하는 건지 참석해달라고 하는 건지 조금 더 며칠을 고민해보고 판단하려고 하는데, 이런 경조사 연락이 왔을 때 축의금을 계속 적긴 해도 요새 10만 원이잖아요.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? 내가 받기 위해서 문제가 아니고 이제 수입이 좀 많이 줄었잖아요.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인간관계도 계속 줄어가면 줄어가지 늘어가지 않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. 저부터도 앞으로 이제 결혼식을 애들 한다고 하면 적은 결혼식에서 양가에서 50명씩 해가지고 딱 100명만 초청해서 하자라고 할 생각이 좀 확고해요. 그 다음에 조사도 돌아가셨을 때도 진짜 계속 연락을 하고 앞으로 또 연락을 하면서 지낼 사람만 추려가지고 그분들한테만 연락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만 저도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나와보면 막상 뭐 다른 될 것 같고 내 혼자 시간이 많으니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. 당장 힘든 게 제가 벤처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고 명함을 만들려고 했더니 어렵더라고요. 포항에 있을 때는 조그만 인쇄소 가서 내가 그냥 써주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는데, 큰 커몽인가 하는데 연락을 했더니 거기서 문자가 온 게 좀 있으면 전문가라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온다 하더라고요. 그러면 그분하고 얘기해서 디자인을 몇 번, 두세 번 주고받고 하면서 끝나고 견적이 날라오면 돈을 넣고, 그러면 전문가라는 분이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되게 익숙지 않잖아요. 회사 다닐 때는 포맷 양식이 있어서 간단한 것만 넣으면 한 일주일 지나면 명함이 오잖아요. 근데 명함을 그 전문가라는 분하고 만들려고 했더니 디자인은 색깔은 뭘로 할 거며 글씨 크기는 뭘로 할 거고 로고는 뭘로 하며 묻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. 근데 그걸 어떻게 말로 다 설명을 하겠어요. 한 가지 예지만 나와서 뭘 하려고 해도 뭐 그 항공 예약이라든지 여행사 예약을 한다거나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. 또 PC를 쓰다가 뭔가 에러가 나면 회사에서는 헬프센터에서 다 해줬잖아요. 집에서는 아무도 안 해줘요. 저희 와이프도 몰라요. 우리 애도 몰라요. 그러면 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거, 아니면 킹코스라고 하는 밖에 돈 주고 가서 프린트하는 게 저 같으면 해요. 그래서 생각보다 퇴직하고 나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, 그런 생각입니다. 또 한 가지는 회사 다니면 속마음은 어떤지 몰라도 팀원도 있고 업무와 관계되는 사람도 있고 후배도 있고 상사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인사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잖아요. 집에서 보면 누가 차를 마시겠습니까? 그죠? 차 마시자고 전화하면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도 없어요. 그래서 참 나와보면 그 자신이나 아니면 가족밖에 없겠구나.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제3자고 내가 생각했던 그 회사 다니면서 그 생각했던 그 사람이나 그 대상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새삼 느끼는 게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이고 나머지 진짜 친한 친구 말고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다.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상대도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봐요. 그래서 너무 눈치 보면서 격식 따지거나 상대를 의식하면서 살 필요는 없더라고요.